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지 현장 답사할 때 꼭 확인해야 될 것들, 등기부, 이거는 소유권을 알 수가 있죠. 토지 대장은 사실관계, 면적이나 지목 같은 거. 그러면 등기부하고 토지 대장이 다 일치하는 게 정상인데 가끔 다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느 게 더 우선하는가?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해요. 그 다음에 사실관계, 면적이나 지목 이런 게 서로 다를 때는 이것은 토지 대장이 더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이력서가 뭐죠? 토지용 계획 확인서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있는가 확인해 보는 거죠. 이게 다 규제가 엄청 강한 것들이죠. 우리 이미 공부했고 앞으로 공부할 거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 공익용산 이런 거 피해야 되죠. 다 피해야 될 것들 이미 공부했던 것들이 나옵니다. 절대 손대지 않는 거 좋고 또는 아주 예외적으로 이것은 살펴봐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죠. 토지 현황을 확인하는데 계절별 분석. 자, 땅 보기에 어느 계절이 제일 좋습니까? 하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요. 겨울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겨울은 절대 땅 보시면 안 되고요. 저도 겨울에는 자신이 없어요. 땅 보는 게. 전문가라는 박 교수님도 왜 자신 없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은 일단요.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악취가 나는 폐기물을 매립하고 흙을 딱 덮어놓은 땅이 있죠. 겨울에 매물로 나와요. 겨울에. 냄새 안 나잖아요. 나중에 땅 산 다음에 여름에 건물 지으려고 봤더니 숨을 못 쉬는 거죠. 그 다음에 근처에 그 축사가 멀리 있어요.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거는 겨울에 냄새가 안 나는 건데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 냄새 안 나는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여름이 딱 되고 나니까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요. 1km, 2km 바로 냄새 날라옵니다. 예. 저기 제주도에 갔더니 그 공룡랜드라고 있고 그 근처에 펜션이 하나 있어요. 솔머라는 펜션 하나 있는데 제가 거기 놀러 갔다가 여름에요. 계속 마당에서 고기만 구웠습니다. 고기 냄새가 차라리 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 펜션 부지를 겨울에 찾은 게 아닌가 싶어요.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 축사가요. 그래서 이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여름 돼 보니까 그 거리가 절대 짧은 거리가 아닌 거예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조심해야 되고요. 또 겨울은요. 수량이 감소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부지를 찾는데 앞에 개울물이 흘러요. 그 뒤에 땅이 너무 좋아. 앞에 개울도 흐르고. 근데 이게요. 겨울에는 수량이 감소가 돼서 개울물인데요. 여름이 되면 이제 물이 늘어나죠. 그 땅까지 물에 잠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겨울엔 땅이 얼어 있거든요. 원래 전답이었다가 성토한 땅이에요. 원래 성토한 땅 어떻게 확인하냐 그러면 옆에 땅하고 색깔이 다르다. 성토한 땅. 성토가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건물 짓기 편한데 근데 가서 서봤더니 땅이 딱딱해요. 성토가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땅이 얼어 있는 거예요. 여름에 이제 건물 지는 게 발이 막 빠져. 성토 새로 해야 돼요.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겨울에는요. 하자 있는 땅들은 다 겨울에 매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자 있는 땅은 다 겨울에 매물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나왔다가 이제 초봄이 되기 전까지 안 팔렸어요. 그러면 다시 매물을 거둬드립니다. 소문나기 전에 내년 겨울을 다시 기약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에 매물 나왔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늦여름까지가 좋아요. 초봄에서 늦여름. 근데 낙엽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임야에 봉분이 낮은 임야, 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래서 낙엽 떨어지기 직전까지 제일 좋다. 낙엽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임야 같은 경우는요. 봉분이 낮은 임야를 갖다가 제대로 못 봐요. 봉분이 낮은 묘를 제대로 파악 못합니다. 예. 자, 도로 현황 분석 해가지고 현황 도로가 있는가, 지적상 도로 등 보시고 조망, 그렇죠? 거리로 봤을 때는 북한강이 보여야 되는데 땅이 꺼져서 안 보이는 경우 있죠. 확인해야 됩니다. 방위, 동남 방향이 좋겠죠? 북향 땅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북향 땅은 대개 이제 연구소 부지, 공부가 잘 되는 게 북쪽이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제 한 수밖에 없고요. 혐오 시설이 있는가, 재해 경력 확인하라 그랬죠?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고 투자해야 돼요. 투자 목적인지 단기냐, 장기냐, 전원주택 목적이냐, 주말 농장이냐, 공장이나 창고 용지로 쓸 것인가, 아니면 샀다가 자식한테 상속해줄 목적인가, 이런 것들 확인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개발 호재 분석, 우리가 이미 공부 다 했죠, 그렇죠? 광역 도시계획, 철도망, 수도권 정비 계획, 그렇죠? 예, 성장 관리 권역, 인구가 늘어날 만한 곳, 지역적 개발 사업, 정부 정책 변화. 그래서 현재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정책 변화도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분석, 광고 매체를 통한 거리 정보 신뢰해서 안 됩니다.
어디에서 5분 거리. 이 5분은 새벽 한 3시쯤에 차가 한 대도 없을 때 도로에 그 자동차의 최고 속도로 달렸을 때 5분이라는 뜻이에요. 믿으면 안 되겠죠? 전철과 도시철도 구별.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요. 레일 위를 달리는 버스인 경우가 많죠. 수송 능력이 떨어져요. 전철처럼 대량 수송이 안 되죠. 도로 설치 예정이란 말 실내에서 안 된다. 설치 예정인데 설치 안 되는 경우가 워낙 많거든요. 또 살 때보다 팔 때를 생각한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든다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땅을 좋아할 만한 땅일 때만 사야 돼요. 그래 나중에 팔기가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좋아할 만한 땅.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토지로 개발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도 개발할 수 있을까?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매수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눈에 마가 낀다 그러죠. 눈에 눈꺼풀이 씌어가지고 어느 하나만 너무 좋아가지고 사면 안 돼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 결혼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씨가 너무 착하다고 결혼하거나, 그 다음에 또 얼굴이 너무 이쁘다 결혼하거나, 몸매가 좋다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제 몸매가 한 2배 돼버리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좋다고 해가지고 그 땅을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자, 공시지가는 중요하지 않다. 이미 한번 설명드렸죠. 공시지가보다 훨씬 더 싼 땅도 있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공시 가격은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돼 있죠. 실거래 가격 20억, 공시 가격이 10억 막 그럴 텐데 토지는요. 공시 가격이 더 높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파트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공유 토지는 공유자 관계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상속 토지는 다 공유거든요. 어느 한 사람하고만 계약했던 큰일 납니다. 경매정보지의 감정평가사 의견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감정평가사가 이제 서류상 탁상 감정이라는 거예요. 앉아서 가보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400개 지역, 지구, 구역 등이 있을 때 그 중에서 본인이 잘 모르는 거 나오면 그것을 감정에 반영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규제가 있는데 감정에 반영 안 되면 감정평가가 높게 나오겠죠. 호재가 있는데 호재가 반영 안 됐을 때 또 낮게 나오겠죠. 그렇죠?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 신뢰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정도만 쓰고, 군 단위 지역은 이장이 다른 지역에서 관심 지역을 무장입니다. 이장이 다른 지역, 옆에 마을 가서 물어봐야 돼요. 예. 현지 부동산 업체의 담합에 유의하고요. 현지 부동산을 내 편으로 좀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날씨에 따른 변수 고려해야 되죠. 눈이 쌓였을 경우, 그래서 성토된 땅을 제대로 못 볼 수 있고, 토지를 제대로 못 볼 수도 있고, 비 오는 날은 토지를 잘 볼 수는 있죠. 낙엽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임야 같은 경우는 분묘가 있는데 분묘를 발견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